한국 사회의 정, 중국의 관시, 일본의 닌조, 그리고 베트남의 띵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만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이에 관한 서양의 단어가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세계적인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이 쓴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업인의 독서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고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에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가끔 주변 분들에게서, 주변 선후배들께서 가끔 책을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질문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고르세요?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책을 이제 이렇게 사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오게 된 경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는데 요런 식입니다. 최초에 이제 발랐던 그 책이 그 2005년인가 6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휴가 때 읽을 책 뭐 10선, 20선 이런 거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블링크라는 책이 있었어요. 말컴 글래드웰이라는, 제가 이제 그 칼럼니스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칼럼니스트인데 그 작가의 책을 처음 발견했죠. 블링크를 보고 되게 쇼킹이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을 굉장히 흡입력 있게 쓰더라고요. 서양 사람이 쓴 글 중에서는 가장 저한테는 흡입력이 있는 글 같아요. 소설이 아닌데 그냥 어떤 실용서, 경제경영 서적 이런 류의 서적인데 굉장히 흡입력 있게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됐고, 말콤 글래드웰이 그 다음에 발표하는 책들, 뭐 아웃라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윗과 골리앗인가요? 그 책도 있고, 뭐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티핑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올 때마다 그 책들은 이제 그 작가가 좋으면 그 책들을 계속 사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웃라이어라는 책 혹시 여러분도 보셨나요? 그 책은 왜 이게 책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리처드 니스벳 지음, 그리고 최인철 옮김, 이렇게 이제 그 원 저자와 번역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책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은 특이하게 감수가 있어요. 감수가 특이하죠. 작가가 있고 번역자가 있는데 특이하게 감수가 있더라고요. 감수가 최인철 교수님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분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작가가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책을 계속 보듯이 번역자나 이런 분들도 제가 눈여겨보는데, 감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또 무슨 책이 있지? 보니까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또 최근에 굿라이프를 쓰셨는데, 프레임을 책을 또 보면서 읽다 보니까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그 최인철 교수의 뭐라고 하죠? 또 지도 교수님, 그 유학 시절 지도 교수님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리처드 니스벳을 또 쳐보게 되죠. 서점 같은데 온라인 서점에 이름을 쳤더니 바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어떤 다른 시선이라고 하니까 흥미로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봐야지 해서 사서 본 거죠. 보고 나서 이 책이 되게 저한테 정말 쇼크였어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분류했고, 감히 말씀드리면 제 첫 번째 책을 썼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첫 번째 책이 탑 셀즈맨의 노트를 훔치다인데, 그게 부제가 뭐냐면 한국인을 위한 셀즈 성공 전략이거든요. 제가 고백하자면 제 책의 어떤 모티브는 바로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 이 비교 문화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해놨고, 그걸 제가 봄으로써 내가 필드에서 영업해왔는데 내 생각이 맞구나, 내 경험이 맞구나, 내 짐작이 맞구나, 이런 세계적인 심리학의 교수가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해놨구나 라고 해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고, 그 내용 가지고 제 경험과 그 이론을 좀 이렇게 버무려서 책으로 낼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 이 책에 되게 감사를 느끼고요. 저에게 어떤 그 인사이트를 정말 열어준 새로운 어떤 시각을
과학적인 시각을 열어준 정말 고마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책 중에서 제가 3가지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관계거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대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사전 설명을 드리면 결국 그 동양의 생각은 고대 중국에서 이렇게 한자권 문화에서 내려온 거로 보고 서양의 문화권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내려온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게 서양을 뜻하고요. 중국이라는 게 한국을 포함한 어떤 동양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1페이지 제가 몇 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행복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꽃병이나 술잔에는 전투나 육상 경기처럼 개인들이 경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면 중국의 도자기나 화폭에는 가족의 일상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전경이 자주 등장한다.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스인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행복이고요. 중국 사람, 동양인들에게는 뭐가 행복이에요? 옆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권에서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 기질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 사람들하고 아무 분란 없이 잘 지내는 것. 그게 행복의 어떤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초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정, 중국은 관시, 베트남은 띵감, 정감이라는 한자거든요. 정감. 일본은 닌조, 인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즉 그 내부 집단이라는 걸 뜻하는 건데 제가 제 책에도 한번 이걸 언급했고 또 강의할 때도 되게 많이 언급하는 건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요 그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그 영상 한국에는 왜 개척영합이 노답일까 제 그 세일즈 백문백답 3번째인가 4번째 영상일 겁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올려볼게요. 거기 보시면 한국이 왜 개척영합이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가만고개를 발굴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놨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00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서양은 밀농사라는 거죠. 밀농사를 지을 때 옆 사람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내 것만 내가 짓는 농사고 쌀농사라는 건 고도의 협업이 필요해요. 협동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모내기 할 때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게 바로 쌀농사라는 겁니다. 쌀농사를 지을 때는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서로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저기 멀리 내 그 쌀농사와 상관없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우리 옆집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농사 문화권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우대한다는 겁니다. 더 존중하고 더 이렇게 좀 안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우리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영업인은 주 영업 대상을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조하는 경청이라는 키워드도 이 책에서 제가 얻었던 건데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서양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여 하며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동양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은 말하는 문화예요. 스피커의 문화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뭔가 그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말하는 사람에게 있고요. 동양에서는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속담일 수도 있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속은 놈이 바보지, 이런 말이 있죠.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듣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우리한테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동서양의 차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세일즈 이론, 서양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이론 중에서 이거는 쓸 수 있다, 이거는 우리하고 좀 다르네,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뻔히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인 토대를 이 책을 통해서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다뤘지만 3가지 키워드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 첫 번째는 뭐다? 관계. 서양은 needs based selling, 세일즈로 치자면, 영업으로 치자면, 즉 그 필요성에 근거한 어떤 그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뭐다? relationship based selling, 즉 관계에 기반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회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다? 관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양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서 영업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우리라는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내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한 우리는 그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외 집단은 멀리하고 배척하고 내 집단은 우리가 더 많이 편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집단, 즉 우리 집단의 영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대화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말하기 기술보다는 듣는 기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양 사회에서는 말하는 걸 강조하는 문화지만 우리는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이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서양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고 동양은 듣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사람을 우대하는, 경청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